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종물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서동수 대리와 어떤 내용들 저희가 얘기를 좀 나눠볼지 이슈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는 위안화 가치 절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국이 어떤 추가 경기 부양책이 좀 나올 거라는 예상은 했었습니다만 글쎄요, 이 환율에 손을 댈 줄은 다소 좀 예상 밖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생각보다 좀 큰 폭으로 또 평가 절하를 했다는 부분도 좀 시장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어제 이머징 시장에, 그러니까 이머징 통화들의 인덱스들이 8월 들어서 조금씩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는 통화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말을 하자마자 네. 생각지도 못한 그렇죠. 중국 위안화 그 가치 조정에 대해 나오면서요. 뭐 이머징 통화들 아주 뭐 폭락을 하는 이런 뭐 사태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왔는데 네. 상당히 좀 예상하기 쉽지는 않았던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미국이 지금 달러 인덱스와 그 반대 포지션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원자재라든가 WTI라든가 뭐 여러 이머징 통화들의 가치의 변화를 속도 조절을 하는 거 있는 건 페드의 결정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중국 인민은행의 그 위안화 조정으로 인한 이런 뭐 속도에다가 뭐 찬물을 끼얹고 나도 여기 있다. 나도 실력을 행사할 수 있다. 네. 어제 뭐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그 대선 후보가 중국에게 실력을 행사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중국이 국제금융시장에 실력을 행사한 어제 하루가 아니었나. 뭐 전 세계 증시가 중국에 관련된 위안화로 표시된 매출이 뭐 줄어들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상당히 좀 전 세계 금융시장을 좀 혼란스럽게 만든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한마디로 영향력 하나는 아주 확실하게 입증이 됐던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금융시장도 그렇고 원자재 시장도 함께 흔들리는 모습이었었고요. 자, 그렇다면 원인부터 파급력까지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제는 뭐 어제 소식이 나온 거죠. 하루 최대 폭으로 고시환율을 높여 잡았습니다. 달러 위안을요. 그 부분을 조정을 했는데 하나씩 좀 차근차근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일단 블룸버그 따르면요. 일단 그림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분기 동안 32개 통화 대비해서 한 13% 가까운 정도로 위안화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중국의 높아지고 있는 위상을 생각을 해본다면 위안화의 상승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다. 어제 이제 고정 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중국이 물론 위아래로 한 2% 정도는 뭐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뭐 맥시멈 수준으로 해서 위안화 고시환율 1.9%를 하락을 시키면서 20년 만에 1994년 이래로 가장 큰 폭의 조정을 보여주는 것들을 보여줬는데 특히나 아시아 쪽으로 이머징의 사실 기축통화는 아직 아닙니다. 뭐 SDR 편입도 이번에 조금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고요. 뭐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감정적인 부분들이 중국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기는 하는데 아시아 통화 특히 뭐 한국, 호주, 싱가포르 1% 이상 뭐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또 자본 유출로 좀 이어지지 않겠느냐. 추가적인 약세가 예고가 되어 있다라는 측면. 사실 뭐 금리 인상이 다음 달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뭐 다시 좀 다지고 올라오지 않겠느냐 하면서 올라왔던 이 통화 가치가 완전 뭐 어제 하루 만에 싹 가라앉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중국 항공주가 달러 부채가 상당히 좀 부담이 된다는 측면에서 좀 하락을 했었고 원자재 가격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많이 하는 모습들. 그렇지만 뭐 중국 수출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지 않겠느냐. 사실 뭐 기업들이요. 예, 맞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GDP를 크게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장 우려가 가장 큰 수출 부분, 제조업 부분들의 경쟁력이 좀 제고가 될 가능성이 있다. 시장의 관심은 이겁니다. 앞으로 인민은행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 번만 할 거야. 그냥 뭐 일회성입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전 세계에서 바라보는 컨센서스는 더 할 것 같은데 이제 시작이 아니냐. 이제 시작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이렇게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좀 전하고 있고요. 네. 예.
네, 아무래도 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어제 이제 우리가 그 중국 수출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지표적으로 좀 좋지 못하게 나왔다 이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외신들 정말 뭐랄까요 좀 거세게 좀 뭐랄까 중국을 좀 두드리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중국에서 마치 저항이라도 하듯이 이렇게 좀 그러면 우리 수출 그래 긍정적으로 돌리려면은 이렇게 금리 낮출게 환율 낮출게 좀 마치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이런 느낌이었는데 반대로 이제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역으로 이제 중국에 수출을 하던 이런 나라들은 오히려 좀 타격을 입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그 CNN 머니에 따르면 전 세계 증시 하락. 왜? 중국에다가 웬만한 세계적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 매출이 없는 회사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제 뭐 애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특히나 럭셔리 브랜드 백 이런 걸로 코치라든가 네. 버버리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좀 주가들을 많이 좀 타격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좀 주가 조정이 있었고요. 왜냐하면 반도체 수요 중국에서 엄청나거든요. 원자재의 뭐 블랙홀이 어디겠습니까? 중국입니다. 원자재 베이스로 자원을 팔아서 사는 나라 브라질,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 하락으로 이어졌고요. 미국 또한 여기서 자유롭지 전혀 못했는데 중국 환율 조정으로 인해서 미국 3대 지수 다 조정이 왔었고요. 특히나 애플 같은 경우 좀 타격을 좀 입었었고 어쨌든 중국 익스포저에 있는 기업들 다 조정이 왔었다. S&P 500 지수에 있는 17개 그리고 나스닥의 88개의 기업들이 신저가를 형성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로이터에서 정하고 있었습니다. 네. 또 일각에서는요, 그 의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물론 수출 부양을 위해서 이 같은 결정을 하기도 했고, 또 이와 더불어 어떤 영향력 입지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또 IMF의 통화 바스켓 이번에 원래 재편성될 원래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가 됐었잖아요. 이를 염두에 두고 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따르면 어쨌든 IMF가 결국에는 페드하고 뭔가 좀 마찰음을 일으킨다고는 하지만 네. 결국에 중국이냐 미국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나라고 하면은 당연히 미국하고 일본 돈으로 만들어낸 그 국제기구가 당연히 미국의 손을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위안화 가치 절하를 하지 않고 위안화 강세를 계속 용인을 했던 인민은행의 의지는 결국에는 SDR 특별인출권을 편입을 시키기 위한 강력한 의지. 이게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5대 기축통화로서의 이 위상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이런 판단하에 계속 지키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내년까지 내년 9월 정도로 이렇게 미뤄질 수 있다라는 측면. MSCI EM 지수에 편입도 못 해가지고 안 그래도 짜증나는데 이런 것까지 또 안 해주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 일단은 우리 자국 경제 니네들이 그렇게 걱정하는 수출 부분들 우리 제조업 경쟁력 다시 한번 살려볼게. 이날을 이렇게 좀 택했다라는 부분들. 어쨌든 결론적으로 수출 부분의 경쟁력 상당히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만약에 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면은 당연히 이제 달러, 엔화 상대적으로 이제 가치 상승이 분명히 올 거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흐름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이제 앞으로 더 문제는 이제 중국이 여기서 위안화에 좀 더 손을 댈 것이냐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인민은행이 안 한다고는 하고는 있지만 일단 시장 컨센서스가 모아진 것은 그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위안화 추가적인 절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한번 좀 항상 상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엔달러하고 원달러 한번 대조적으로 보시면 원달러 차트 보시면 1%나 이렇게 아까 이렇게 올라갔지만 이게 이제 우리 원화의 가치의 하락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가치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에 더불지 않고 그 반대로 엔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은 미동을 보여줬다는 얘기죠. 이러한 측면에 이제 이머징 통화와 선진 통화와의 좀 괴리감이 좀 벌어질 수 있는 이런 단계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는 조만간 이제 변곡점을 만들 수는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조금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인하는 원화 가치라든가 또 이머징 통화의 가치는 좀 지속적으로 좀 떨어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생겼다. 그리고 반대로 덜 떨어질 수 있는 엔화라든가 선진국 기축통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가치가
그래도 좀 올라가는 현상들이 좀 지속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중국은 야 엔화가 그렇게 떨어지면 중국이 안 좋은 거 아니냐? 투자 45%와 수출 15%로 먹고 사는 중국이 소비 포션이 그러니까 GDP 포션 30%밖에 되지 않는 소비를 굳이 그거를 장려하려고 위안화 절상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당장 그럴 필요는 국민소득이 한 2만 불, 3만 불이 된다고 한다면 네. 위안화 절상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투자와 수출에 역점을 두고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통화 정책은 중국한테는 네. 유리할 수 있다. 뭐 자본 유출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네, 네. 이런 우려 있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중국 증시는 외국인의 자금이 굉장히 크지 않다. 극미량으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보다는 중국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좀 배가가 되면서 중국 경제를 좀 더 좋게 봐줄 수 있는 이런 컨센서스가 네. 형성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중국은 중장기적으로 네네. 빠른 속도는 아니겠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결국에는 한국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중간재 수출을 중국에 많이 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이 수출 많이 하게 되면 우리도 수출 좋지 않겠어? 중간재 그쪽으로 넘기는 우리도 수출 좋지 않겠어? 이건 한번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은 확인이 좀 필요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사실 맞습니다. 중국하고 우리나라의 수출 경합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수출 부분, 그러니까 중국의 통화 가치가 계속 이렇게 떨어지면서 뭐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는 이런 환율 관련된 수출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보기보다는 오히려 여기에서 떨어지면서 수출 경합도 그러니까 경쟁 관계가 없는 부분으로 좀 봐주는 것들 통화 가치의 움직임에 따라서 좀 될 만한 부분들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중국 매출 포션이 높은 소비재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네. 반대로 엔화가 강세로 전환을 하지 않더라도 약세가 둔화가 예상이 된다면서 제가 엔터테인먼트 업종을 상당히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네. 어제 보면 SM이라든가 YG 엔터테인먼트나 FNC 엔터테인먼트는 굉장히 좀 차별적인 움직임들 특히나 이제 중국 소비재도 이제 일단은 안 되겠다. 차라리 엔화 이런 것들은 좀 엔화 매출 괜찮지 않겠어? 이러한 수급들이 좀 몰리는 모습들 어제 첫 신호를 보여줬거든요. 네. 굳이 여기에서 시장 안에서 싸우겠다 하시면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섹터가 이 엔터테인먼트 업종이 아닌가. 엔터테인먼트 중국 한류 중국에 매출이 있다면 네네. 없는 게 있는 게 생기면서 일본 쪽 매출이 크게 떨어질 우려는 없어 보인다라는 이런 컨센서스가 기관의 결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쪽으로는 좀 비중을 확대해 보시는 게 굳이 내가 주식시장에서 플레이를 하겠다면 이쪽으로는 꼭 있어야 되는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번 주에 참 여러분들 좀 투자하는데 여러 가지 좀 난항을 겪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제 중국의 어떤 매출 비중이 높은 그런 기업들은 조금 이제 자제를 하고 반대로 좀 일본이나 아니면 다른 쪽에 좀 눈을 돌리고 있는 그런 기업들 특히 좀 엔터테인먼트주에 좀 주목을 해보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네, 중국 증시 관련해서는 아마 우려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요. 자본 유출의 어떤 영향력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셨고요. 이 중국 정부가 아무래도 긴 관점에서 경제 펀더멘털을 살리려고 했던 결정인 만큼 중장기적 관점으로는 긍정적이다라는 의견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슈 자세하게 위안화 평가 절하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존금증권 서동수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